우리 이상로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개헌 문제에 관해서 평소에 아주 신랄한 그런 관찰을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을 하려고 그들이 결정할까? 첫째. 두 번째로, 결정한다면 어떤 프로세스를 갈 것인가? 세 번째, 그 프로세스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시. 첫 번째, 그들은 과연 개헌을 하려고 생각할 것인가?에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개헌을 하려고 생각하는 목적은 아까 박찬종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게 되면 자기들이 크게 지금까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죄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할 것이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그들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과연 내부에서 개헌을 하려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직도 실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개헌을 해서 이제 이원 집정제로 갔을 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클 수 있다. 이제 국회의원들의 의원들이라는 건 항상 자기들의 이해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여론의 향배에 골말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이제 물러났지만 여당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이 되어서 총리가 거기서 나왔다. 그런데 그 총리가 정치적인 코너에 몰리면, 이런 백신이라든지 정치의 코너에 몰리게 되면 무엇인가 희생양을 찾아야 되면,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을 법정에 끌어내듯이 정치적인 거래로 자신을 끌어낼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문제는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할 것인가 유리하지 않을 것인가, 여권 내에서도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헌이 이루어져서 여당이 다수가 돼서 그 총리를 뽑고 그 총리가 끝까지 문재인 세력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대단히 복잡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그들이 그러면 개헌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이제 과반수의 발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제 발의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개헌안을, 그렇게 돼서 개헌안을 만들 때, 개헌안을 국회에서 만들 때 그때부터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가 무슨 논리냐면, 오케이, 너희들이 지금 개헌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너희들 국회의원에 대한 것부터 다시 따져보자. 우리가 국회를 뽑았을 땐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국회를 뽑은 거고, 만약 개헌을 하게 된다면 그 국회의원의 성격이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너희들이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오케이, 좋아. 먼저 국회를 해산하자.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대통령 제하에서의 국회의원이고,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원 집정제나 말하면 내각 책임제로 간다면 오케이. 그럼 국회의 성격이 달라져야 돼. 국회의원 먼저 국회를 해산하라. 국회를 해산하라. 그래서 하게 된다면 국회 해산해서 국회 해산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동시에 하자. 내년 3월 9일 날. 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논리를 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들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논리를 해서 그거를 프로파게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제 하에서의 국회와 내각 책임제에서의 국회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대각 책임제나 이원 집중제로 간다. 오케이. 국회부터 해산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시간이 없다면 국회 해산과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는 개헌안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가 큰일이야, 걱정, 이거 그렇게 할 것만은 아니다. 지금부터 논리를 써서 오케이, 개헌한다면 물어보자. 지금 아까 박지원 변호사님께서도 얼핏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일부에서는 한 번은 고려해보고 되지 않겠는가 내각 책임제,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대로 따져서 하자.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회의원을 뽑아줬지 내각 책임제의 국회의원을 뽑은 게 아니므로 국회도 해산하고, 그래서 국회가 해산해서 내년 3월 9일 날 국회의원 선거도 다시 하고 대통령도 다시 뽑는 개헌을 하자라는 걸 지금부터 하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야 저쪽 사람들이 아이코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헌을 만약에 이런 부담이 있으면 어떤 부담이 있는가 하면, 개헌을 추진했어요. 발의도 있고 국회에서 3분의 2 다 통과돼서 오케이 개헌안에 딱 붙여줘서 국민투표로 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부결되면 그걸 끊어버립니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돼 버리면 그나마 지금 여당에서는 끝나버립니다. 더구나 여당 내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이 아마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개헌에 반대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개헌에 반대할 때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운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인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헌에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평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야당 안에도 개헌을 찬성하는 논자들이 무지 많다. 그래서 일단 개헌안이 그 국회에서 발의가 되면 3분의 2 통과하는 건 아무 어려움이 없이는 될 것이다. 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원 중에도 의원 중에도 의원 내각제나 이원 집정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오케이. 만약 개헌을 한다면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해산해서 내년 3월 9일 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하는 개헌을 추진한다면 오케이. 한번 고려해 볼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것을 풀업하게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또 미팅이 있어서 저는 좀 미리 좀 빠져나가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매우 입체적인 이 문재인과 민주당의 개헌 음모에 관해서 현상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합리적인 그런 집단들이 그동안에 아니었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들이 개헌을 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이러한 그동안에 베풀었던 이 악정,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반역, 여기에 대한 무서운 국민들의 심판, 이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도피 수단 내지는 저들이 추구해오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의 체제 변혁,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식으로 이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아주 흉악한 그런 검은 흉계, 이런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런 어떤 합리적인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앙탈, 공산당식 이 강탈적인 방법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우려되어 있거든요.